김민하 기자, 오늘 주제는요? 책임과 시대 정신입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이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출마 선언문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7번을 쓰면서 뭔가 안정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출마 선언을 앞둔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로 이제 갔는데요. 이런 여러 맥락 속에 앞으로 펼쳐질 어떤 당권 경쟁의 구도 이런 것들이 대략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의원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먼저 국가적인 당면 위기로는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고통, 그리고 격차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평화의 불안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여야에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로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 겸손한 정당, 공부하는 정당, 미래정당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격차 확대는 빈부격차일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평화 불안, 국가적 과제 다 막난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어떤 재집권 전략이라든지 이런 좀 당파적인 내용을 좀 그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마련인데 예. 지금 이낙연 의원의 출마 선언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이런 비상시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로서 이낙연 의원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도 그런 거였고 그런 어떤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이제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대 정신의 반영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 과제들을 뒷받침하겠다. 이것 이상의 어떤 청사진은 없었다. 이런 평가라는 거죠. 출마 선언 후에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증세, 차별금지법, 검찰개혁,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이런 입장을 묻는 이런 질문들이 쭉 나왔는데요. 이 중에 비교적 분명히 답한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불로소득은 근절하고 실소유자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공급 확대, 과세 강화, 과잉 유동성에 대한 어떤 생산적 방향으로의 유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죠. 그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질문도 나왔는데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 지금 정부도 그러한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본인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의 한 사례로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제 협의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파트 논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면서 합당한 처신과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정치 현안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답변은 이제 아주 명확했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따르는 게 당연하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불편한 상태는 정리되고 해소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요? 이 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인천공항공사 논란에 대해서는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치권에서 한마디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에는 당대표가 될 경우에 먼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배울 것은 배우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런 답변들은 다소 이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자신이 이제 30몇 년을 알았는데 만나서 설득하겠다. 근데 지금 30몇 년을 몰라서 모르는 사이여서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현안의 어떤 대응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이 점은 부각이 됐지만 어떤 정책적 철학의 큰 그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낙연 의원은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이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 광주를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몸으로 맞서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후보인지 누가 광주 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후보인지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들었던 2002년에 광주 경선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지역주의와 싸워왔다. 이것은 자신의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이제 선보인 건데요. 좀 9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가 대표가 되면 나는 대선에 안 나간다. 뭐 이런 게 포함돼 있죠. 2년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들 말씀드리듯 대선 도전을 하려면 내년 3월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건데 자신은 안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낙연 의원의 약점 중 하나가 이 대표가 돼도 7개월밖에 이 당대표직을 수행을 못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 대목을 공략하기 위해서 꺼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반면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은 아직 뭔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은 오지 않은 것이고 또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 김부겸 전 의원의 충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원래는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이번에는 전당대회에서 불리한 승부이기 때문에 이 질 것을 예상하고 2년 채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는데요. 반면 또 지역주의의 벽과 싸우는 승부사다 이런 이미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공격적인 의제 설정의 일환으로 승부사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 바로 또 전당대회의 대략적인 구도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좀 흥미롭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대목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권 주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이 사람이다 할 만한 카드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진검승부다라고들 하지만 지금의 어떤 대권 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다치고 뭐 이런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뭐 완전히 무너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면서도 김부겸 전 의원 또한 잘 싸웠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성적표가 나오는 게 모두에게 좋다라는 건데요. 더군다나 그래야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게 된 이 비대권 주자들도 이낙연 의원의 어떤 다음 타석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라는 다음 겁니다. 타석. 그렇습니다. 오늘 송영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또 했죠. 그렇죠. 애초에 이낙연 의원이 나오면 자기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다들 알고 있었는데 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그런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의원 출마가 공식 선언됐고 위기 극복의 의지를 자신이 존중해서 불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상 이낙연 의원 지지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굳이 또 한 번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내년 3월 이후를 내다보고 이낙연 의원 지지층에 좀 어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권 주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을 좀 견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등을 견제하자 이런 건데 요즘에 정세균 총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정책적 메시지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과의 뭐 동맹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온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김부겸 전 의원을 간접 지원할 거다 이런 관측도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놓고 지지 활동에는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